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토요일이고 즐거운 주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말에 뭐 하시나요? 저는 주말에 일단은 닭장에 갑니다. 닭장에 가서 좀 한번 때리고, 그리고 트레킹을 많이 합니다. 혼자 걷는 걸 좋아해서 거의 40대 중반부터는 혼자 걷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중요한 결정이나 아이디어들은 이 혼자 걸을 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내린 결정들은 그렇게 나쁜 결정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겠죠. 그런데 항상 결정은 걸을 때 한번 해보세요. 혼자 걸을 때, 땀이 쭉쭉 날 때, 그러면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주 주말은 그냥 혼자 걷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런 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시작부터 제가 잔소리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3,000불.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22,800불이 깨지지 않으면 FOMC 회의까지 이대로 유지만 된다면 아마 그 시점 이후로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2,000불이 혹시나 깨지더라도 21,700불, 21,700불까지는 안정권. 그런데 이제 21,700불이 깨지면 그때는 이제 또 한 번 더 딥하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저 말고도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죠. 제 영상 외에도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실 거예요. 이제 그것도 코인 유튜버 영상. 그런데 이 코인 유튜버 중에서도 이런 영상은 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중들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던졌는데도 버티고 있는 대중들의 지식이 높아졌고, 그리고 넣었다 뺐다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단기 투자보다는 미래에 대한 가치 투자를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상을 시청해야 되냐? 지금 이거 타세요. 그리고 언제 파세요. 이런 채널도 보지 마세요. 지금 당장을 이야기하는 유튜브 영상은 보지 마세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내일을 이야기하는 영상들을 보세요. 지금은 이런 영상들을 봐야 될 시점입니다. 이제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전 상승 패턴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판이하게 다른다는 얘기는 차트가 어떤 식으로 가냐, 그 전에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막 들쭉날쭉 갔다면 지금은 완전히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대중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상승을 지켜볼 수 있겠죠. 또 떨어져. 던져야 되나? 이런 고민을 별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래들이 쉽게 장난질을 못 칩니다. 이제 제가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던지고 비트코인 차트가 요동을 치지 않은 걸 보고, 야, 진짜 이제 대중들의 생각, 집단 지성이 생겼구나. 블록체인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암호화폐의 특징을 이제 대중들이 알아버렸구나. 이걸 느꼈어요.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인간 차트, 인간 심리, 인간 지표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돈들은 거의 다가 장기 투자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사세요. 그리고 내일 던지세요. 그런 채널들은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자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의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겠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겠죠. 행동이 바뀌면 여러분들의 어쩌면 가치관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만화책 보지 말고 야한 잡지 보지 말란 이유가, 어릴 때 아직 가치관에 확립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책들을 접하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깨진다는 거죠.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암호화폐만 두고 봤을 때는 지금 청소년이죠.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코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된 정보, 그리고 기술적 접근, 약간 인문학적 접근에 관한 영상을 보는 게 좋지, 지금 이거 타세요. 그리고 내일 던지세요. 뭐 이런 영상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세계관을 완전히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념이 다 깨져버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영상들은 될 수 있으면 보지 마세요. 아주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습관화가 되면 지금 오는 수많은 기회를 어쩌면 놓칠 수도 있어요. 숲을 보세요. 숲을. 나무를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시장은 초창기에 이제 거의 완벽하게 확립이 돼서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얼마 벌겠다, 내일 얼마 벌겠다, 이런 습관들은 결국 수많은 기회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의 지론입니다. 야동을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이성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많이 깨지잖아요. 올바르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야동을 보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충분히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관해서는 청소년기다. 그러니까 해로운 영상을 보지 마시라. 오히려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차트 보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듣는 정보보다 훨씬 더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매일 그냥 어떤 뉴스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게 막 몸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딱 귀담아 드시고 오늘을 이야기하는 영상 말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내일을 이야기하는 영상들을 선호해서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뭐 할 준비가 된 겁니까? 돈 벌 준비가 된 겁니다. 돈 벌 준비를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잘 맞이합시다. 그리고 너무 좋아요만 누르지 마시고 댓글 좀 많이 써주세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비트TV란 채널 안에서 여기 계신 수많은 제 구독자분들의 에너지가 응축이 되고 그게 힘이 생긴다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결국 좋은 에너지, 좋은 파동을 만들어서 그들의 꿈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댓글에서 정말 서로에게 격려해주는, 그리고 으쌰으쌰 하는, 그리고 또 서로에게 또 인사도 하시고, 너무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딱 모이게 되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들, 그걸 뭐라 그러죠? 오로라? 뭐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그런 에너지들은 결국 그 누군가는 그 큰 파동을 감지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만물의 움직임이 그 에너지와 함께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제가 요새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리플이 참여를 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요새 올라오는 기사들, 특히 이제 CBDC 관련,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 기사, 그리고 이제 전통 금융기관 플랫폼에서 나오는 기사들,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속속들이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하나의 코인과 만나게 돼요. 이제 제가 지금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과거의 인도와 리플과의 데이터를 제가 또 보여드릴 건데 이게 어떤 징조냐, 어떤 징후냐, 제가 뭐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XRP 리플이 그 모든 걸 하고 XRP 리플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CBDC,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금융기관 플랫폼, 전통 금융기관 플랫폼들에서 계속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하나의 코인, 리플과 계속 관련이 돼 있고, 이제는 어떤 데이터가 또 나오냐 한번 봐보세요. 제 예측으로는 이제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에서 이제 데이터를 내놓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아마존이죠. 아마존 같은 경우도 분명히 리플과 관련이 돼 있고,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들, 엄청난 인프라를 갖고 있는 그 플랫폼 안에서 노는 사람들이 많은 플랫폼, 이제 이런 플랫폼들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내놓을 겁니다. 그들의 고객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담는다든가, 블록체인을 활용을 한다든가, 그리고 결제 에스크로에 암호화폐를 추가한다든가, 이런 기사들이 이제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가장 바닥에 깔려있는 그 코인이 결국 XRP 리플이 될 거예요. 봐보세요. 이제 제가 분명히 이것도 예측을 했습니다. CBDC와 금융회사는 이제 거의 다 섭렵을 했어. 그런데 금융회사와 관련된 플랫폼들이 뭡니까? 결국은 결제를 용이하게 해주는, 쇼핑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결제 플랫폼들이죠. 이제 봐보세요. 굵직굵직한 쇼핑 플랫폼에서 거기에 맞는 기사들이 올라오게 될 거예요. 자, 인도준비은행,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단기적 구현을 작업 중이다. 그런데 인도는 지금 암호화폐를 밴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것도 액션이라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하셔야 될 건 XRP 리플을 암호화폐로 볼 거냐, 아니면 CBDC로 볼 거냐, 아니면 SEC가 말한 대로 증권으로 볼 거냐, 아니면 CBDC이면서 암호화폐일 수도 있겠죠. 그 성질을 같이 띌 수도 있겠죠. 어쨌든 유틸리티 토큰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인도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나라이고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땅덩이가 큰 나라입니다. 자, 어쨌든 인도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은 도소매 부문 모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단계적 구현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금지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사를 한번 봐보시죠. 2021년 9월 기사예요. 리플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오만에서 인도까지 최초의 실시간 결제를 제공했다. 오만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 실시간 모바일 결제를 위해 인도 붐바이에 있는 인도스 산업은행과 연결할 수 있도록 결제 네트워크 리플렛에 합류를 했다. 오만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의 고객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인도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고 리플이 직접 발표를 했다. 리플은 제3자 데이터를 인용해서 인도가 세계 최대 송금 수취인이라고 말을 했다. 제가 영상에서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각국의 CBDC를 자체 개발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거를 특정 암호화폐의 시스템을 직접 가져다가 사용을 하게 될 건지. 근데 인도같이 이렇게 디지털 후진국이란 나라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한다? 그거는 굉장히 무리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가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보다는 전 세계 엄청난 인프라를 갖고 있는 특정 기업의 프로토콜을 가져다 쓰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결정도 인도에서 하겠죠. 그런데 리플의 네트워크망이, 이 그물망이 어마무지하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적어도 거래, 지불, 금융 네트워크 안에서는. 자, 그러면 이 기사 말고 하나의 기사를 더 봐볼게요. 인도와 리플 관련해서. 이 기사도 지금 작년 9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리플이 다른 투자자보다 인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더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인도에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다는 건 어떤 사람들이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중산층이 아니라 거의 상위 10%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금융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이 인도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리플을 암호화폐로 볼 건지, 아니면 세계 준비통화로 볼 건지, 아니면 암호화폐의 특징과 CBDC의 장점을 잘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할 건지. 리플은 어쨌든 올라운드 플레이어잖아요. 유틸리티 플레이어. 1루도 받다가 3루도 받다가 투수도 받다가 포수도 받다가 외야수도 받다가 어쩔 땐 야구 경기에서 심판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리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몇 해 전에 봤던 기사들을 잘 취합을 해서 지금 나오는 데이터와 잘 믹스를 해서 호환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선택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구독자분들께서는 거의 리플 홀더시겠죠. 인도에서 리플 채택은 지난 1년 동안 추진력을 얻고 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인도는 전 세계적으로 베트남에 이어 영국, 미국 및 중국보다 앞서 암호화폐 채택 측면에서 2위를 차지했다. 항상 그런데 뉴스는 바뀝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그들의 입장이 틀려지고, 인도에서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밴뜨린다, 거부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한 부정은 뭡니까? 아주 강한 긍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스들을, 이 데이터들을 읽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도에서 암호화폐 투자는 2020년 약 9억 2천만 달러에서 2021년 5월까지 무려 66억 달러로 증가를 했다. 인도에서 암호화폐를 거부한다, 밴 때린다. 그거는 뭔지 아세요?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다는 거죠. 그 꼴을 볼까요? 수많은 그 안에 엄청난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데 절대 인도는 지식층, 상류층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나라가 크고 아무리 인구수가 많아도 디지털 문명, 금융 문명이 심한 국가가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거의 상위 3%, 4% 내외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인도에서 리플의 부상. 리플은 디지털 시장에서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XRP는 또한 다양한 통화가 이체되는 개방형 지불 네트워크다. 참 좋잖아요.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 집중형 코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CBDC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어가 안 돼, 규제가 안 돼, 컨트롤이 안 돼. 걔를 어떻게 CBDC로 활용을 하겠습니까? 결국 CBDC는 암호화폐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정답이에요. 정답. 결론이고. 리플 시스템은 신용카드, 은행, 페이팔 및 수수료, 암호화폐 거래소 요금 및 처리 지연으로 액세스가 제한하는 기타 기관과 같은 제한된 금융 네트워크 방식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갈수록 사람들은 빠른 걸 원하죠. 그리고 갈수록 사람들은 정확한 걸 원합니다.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이요? 미쳤다 그러죠. 이더리움이요? 미쳤다고 그러죠. 그 외에 리플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코인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걔가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합니까? 빠르기만 하지. NFT가 가능해요. 디파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리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운드 플레이어. 리플은 어쨌든 2017년 망가로르와 뭄바이에서 사무실을 두고 시작을 했고, 인도의 여러 은행들과 협력 관계를 갖고 수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젠가요? 2021년 9월, 작년 9월이에요. 이 기사가 나온 시점도 리플이 뭐하고 있을 때입니까? SEC와 소송 중에 있는 코인을 인도에서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데이터예요. 인도, 뉴스 보니까 인도에서 암호화폐 커버한대. 이런 기사에 현혹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영상 서두에 이야기 드렸지만, 오늘을 이야기하는 유튜브 방송 보지 마세요. 이제는 코인을 바라보는 시점 자체를 여러분 스스로 바꿔야 돼요. 이제는 굉장히 미래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사람들의 지식이 높아졌고, 일론 머스크가 던져도 흔들리지 않는 포켓 스프링도 아니고,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은 그 신념을 갖고 계셔야 되는 시점이란 거죠. 괜히 소소한 뉴스 그리고 쓸데없는 영상 보시면서 그 마음을 깨지 마시란 얘기예요. 오늘을 이야기하는 영상 보지 마시고 항상 미래를,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를 충분히 이해하고 오랫동안 암호화폐를 봐왔던 사람들의 영상을 보세요. 뭐 그거는 제 영상만 보시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 영상, 그런 크리에이터를 찾아서 두세 개 정도는 같이 보시는 게 낫겠죠. 자, 오늘 또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트레킹 하세요. 혼자 걷는 연습을 자주 하세요. 제가 강추드립니다.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걷다 보면 땀도 나고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